안녕하세요. ONTV입니다.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시간에는 빛의 파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선은 전자기파라고 하죠. 예, 파동의 형태로 이동하는데 파동의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전자기파 파장이 짧은 선대가 있었죠. 보이지 않는 감마선, X선 말씀을 드렸었고요. 파장이 긴 적외선 때 라디오, 그 이유는 라디오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장과 식물 성장 관계를 알아보면요. 파장은 일단 우리가 나노미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보이지 않는 영역대가 있고 가시광선, 우리 눈으로 보이는 영역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적외선 부분, 거기도 역시 보이지 않는 영역대죠. 자,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대를 좀 보면요, 우리가 자외선 영역대라고 하는데요, 100나노미터는 식물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 엽록소가 파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80에서 315나노미터 때는 작물 생육이 억제되고요, 대신에 면역체는 형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315에서 400 나노미터 때는 잎이 두꺼워집니다. 색소 발색에 촉진이 되고요. 자, 오전빛이 중요성을 말씀드렸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영역대예요. 400에서 470 나노미터 던데 이거를 우리가 청색이라고 그래. 청색 영역대고 스펙트럼에서 이제 청색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잎이 두꺼워집니다. 훨씬 더 두꺼워지고 난초에서 우리가 그 호피반이나 서호반 발색에 관여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색화 발색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합성 작용 최대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물의 형태하고 생육 변화에 뚜렷한 영향을 주는 영역대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또 해충이 유인이 되는 이 단점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녹색 영역대인데요. 녹색은 식물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반사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육안으로 이 녹색 식물의 그 녹색 부분을 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반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 녹색이 감지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노란색 대인데요. 보통 570에서 610 나노미터대를 이야기합니다. 색소 형성이 되고요. 광합성 효과가 중간 정도이고 특이하게 해충을 기피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충 방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황색 대인데요. 610에서 650 나노미터대. 일부 작물의 생육 촉진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색대. 자, 제가 이제 청색대, 적색대를 자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650 나노미터하고 700 나노미터대를 이야기하는데요. 광합성 작용 최대치. 그리고 오호빛은 길이 성장에 그 관여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가 가시광선 영역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 위에는 이제 적외선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700에서 800 나노미터 웃자람을 촉진하고요. 일부 작물 발화 억제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800 나노미터대 이상은 광합성 작용은 없습니다. 아예 없고 열선 역할, 그러니까 온도 상승하는 데 역할을 하죠. 자,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광합성은 과시광선 중 청색과 적색 파장에서 활발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른 영역의 파장대에서도 일부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색 파장과 적색 파장의 중요성을
여러분들 그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 파장, 빛의 파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물론 다른 것도 지금 보조 역할을 하는데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럼 이제 광합성을 하는 엽록소가 또 있어요. 있는데 그 엽록소도 역할이 있겠죠. 그걸 뭐 엽록소 A, 엽록소 B, 엽록소 C 또는 D 이런 게 있는데요. 엽록소 A는 생물 중 세균을 제외한 모든 광합성을 하는 생물에 존재하는데요. 광합성 중심 색소라고 합니다. 나머지 엽록소 B나 뭐 엽록소 C, D는 광합성 생물에 따라 이제 다르게 존재를 하는데요. 아이고.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반응 중심 색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뭐 안테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는 엽록소가 흡수하지 못하는 파장대 빛을 흡수해 가지고 반응 중심 색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빛을 분산하여 이제 분산시켜서요 강한 빛에 의해 엽록소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까지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광합성 색소 중 엽록소 A 이거를 이제 뭐 청록색대라고 그러고요. 또 엽록소 B를 황록색, 카로틴을 적황색, 잔토피를 담황색 이렇게 구분한다고 합니다. 자, 광합성 색소 역할을 보면 광합성을 하려면 빛 에너지를 흡수하죠. 엽록체의 그 틸라코이드 막이라는 게 있어요. 틸라코이드 막에서 단백질과 결합해 가지고 복합체를 이루는데 이를 관계라고 합니다. 이 관계는 여러 가지 광합성 색소와 전자 수용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다뤄볼 건데요. 사실은 우리가 키우는 입장에서는 거기까지는 알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이쪽에 관여하는 이제 그 광원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죠. 전자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알고, 저는 단지 이제 제가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파장대 빛이 우리 육안으로 비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다 보니까 좀 더 제가 이 부분을 알게 된 겁니다. 광합성 과정에서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색소에 대해 다소 이해가 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종합해 보면 춘란에 필요한 빛의 파장대를 자, 청색대하고 적색대의 중요성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자, 난실 환경에 따라 빛이 충분한 곳도 있고 분명히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을 겁니다. 부족한 부분은 이제 보조 광원을 사용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건데요. 자료를 저한테 이제 보내준 그 이쪽에 근무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나우님인데 그 또 저희 구독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난초를 또 굉장히 많이 아는 이 아우님이 보내준 내용이 전 시간에 제가 이야기한 내용보다 약간 더 구체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도움을 받았는데요. 이 친구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보조 광원을 그 연구하는 그 전문가분, 박사분하고 자주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 어느 부분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것 같다.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값을 갖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보조광원이 과거에 우리 꽈배기 등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형광등으로 대부분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LED가 이제 보편화되면서 LED로 지금 다 교체하는 추이죠. 그리고 이게 계속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조금씩 과거의 그 파장대가 변화가 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보조 광원이나 식물에 관련하여 선진국이라 하면은 네덜란드 또는 일본
뭐 미국, 독일 이렇게 이제 꼽잖아요. 그쪽도 그러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거기에 못지않게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로 그 연구가 되는 부분이 우리가 다량으로 소비되는 경제 논리하고 이제 맞아 떨어지니까 뭘까요? 이제 주로 채소류겠죠. 빨리 재배해서 빨리 판매할 수 있는 쌈 채소나 채소류 또는 우리가 과일 채소라고 하는 뭐 딸기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쪽에 그동안은 꾸준히 연구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화해가 발달하면서 화해 산업에도 특히 색깔이 변화가 오는 게 토양의 산도뿐만 아니라 빛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연구된 것을 종합해서 다시 또 공부하시고 박사학위를 받고 이런 분들이 꾸준히 그 자료를 내놓습니다. 데이터를 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 아우님이 그거를 춘난에 적용을 해서 재배열, 그러니까 그 LED 빛 광원을 그 파장대 영역을 재배열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많은 효과를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연구 여기 그 실험 데이터용으로 하나 받았었는데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 설치를 못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빛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또 방향도 동쪽이에요. 그래서 직접 사용은 지금 아직 않고 있는데 일부 한쪽에 이제 저쪽 난실에는 제가 사용을 해볼 겁니다. 자, 그 친구, 그 아우님이, 좀 더 이제, 추가로 변하는 자료는 저한테 또 보내준다고 얘기도 했어요.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이 파장이 빛의 영역대, 이게 춘난에 주는 역할, 우리가 일반 작물에서 비교했듯이 춘난에도 어떤 역할을 하고, 단지 제가 한 가지 차이를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쌈 채소나 이런 건 1년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춘난은 7년 동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유해 광원이 있을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그거를 보조 광원으로서 사용하신다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하고 다뤄봤던 겁니다. 자,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알아보시면 제가 이제 뭐 댓글도 달아 드릴 거예요. 그런 부분은 직접 연결을 해 드리거나 해서 그분하고도 상담을 해 보세요. 그러면은 좀 더 어떤 답변을 더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보다 더 많은 그 답변을 얻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데는 제가 색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색과 광원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춘난에 적용하는 것도 저는 쉽게 그동안 적용을 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그 조도나 가시광선 영역대, 그다음에 빛이 파장에 대해서 이제 그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중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제가 다시 더 올려드리도록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O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